대변인. 이해식 대변인이 강동구청장이었었죠. 우리 방송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옛날에 지방선거 할 때. 근데 나는 최근에 이해식 대변인 보니까 대변인으로서는 최고더라.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고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무명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식 대변인이 얼만큼 뭐랄까 날카로운 논평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프레임 되게 잘 짜요. 만약에 이해식 대변인이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훨씬 이슈가 됐을 만한 워딩을 잘 만들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 그 프레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 황교안, 이낙연 주택보다 15억 비싼 서초구 자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황교안 부자구나, 전나 부자구나, 서초구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낙연은 국민적 지도는 높지만 재산은 많지 않아요. 황교안은 진짜 재산 많은 놈이에요. 요거 한꺼번에 딱 알려주는 진짜 훌륭한 워딩이었어. 집 팔면은 어쨌거나 15억 이상의 현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10억이라고 쳐도 25억 이상의 현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아니 얘네가 먼저 때렸어요. 이제 이낙연 총리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게 19억 5천 정도에 팔린 거예요. 그랬더니 황교안의 아파트를 보니까 이낙연 총리보다 15억이 더 비싼데요. 그런 거였어? 2.5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5배? 네, 그렇게 나온 이야기인데 황교안은 사실 신반포 11차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신반포 4지구에 해당이 돼서 GS건설에서 시공을 맡아서 신반포 메이플 자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돌아다니는 그게 뭐라 그러지? 나중에 어떻게 이 완공되면은 보여주는 조감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반포는 지금 완전히 우주 도시 같이 만들어져요. 뭔가 애플 본사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위에 뭐 공중에 공원이 생기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에 지금 핵심 되는 장소, 그러니까 황교안 얼마나 속상할까. 그걸 팔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주 더 뻥튀기가 될 텐데 팔지는 않을 미치는 거죠 거예요. 지금. 팔지는 않고 주소지만 정로로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식 대변인의 이 워딩이 훌륭하다니까. 나는 지금 내가 썸네일을 잘못 걸어서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낙연 주택보다 15억 비싼, 요거를 이제 15억짜리 서초구 집이라고 내가 잘못 썼는데 죄송하고요. 사과드릴게요. 그 이낙연 주택보다 15억 비싼 서초구 자택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그 집은 뭐 전세를 내놓거나 뭐 하겠죠. 그리고요, 황교안 스타일이면요, 잠깐만 떨어지고 나서 뭐 전세나 월세나 하나 주소지만 옮기면 되고, 주소지 옮기지 않아도 선거 나가는 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투표권만 없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서초구에 이낙연 총리보다 15억 비싼 집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들어올래라고 하는 이 워딩 하나가 그러니까 황교안 뒷목 잡을 만한 진짜 훌륭한 워딩이라니까요. 속마음 다 들킨 것 같고. 애초에 공격이 잘못된 공격인 거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근데 방금 강남 재개발 계획을 들어보니까 팔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팔지는 못할 걸 알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다른 거죠. 솔직히 이낙연 총리하고 그 황교안 대표의 집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야, 이게 그럼 총 얼마예요? 황교안 집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거야? 35억 정도 되는 거죠. 35억? 네. 아파트야? 네, 그렇죠. 아파트. 근데 무슨 금치를 해놨어? 아니, 이게 입구에서부터 지금 금으로 돼 있나 보다, 손잡이가. GS에서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뛰는 거죠. 오래된 아파트예요. 35억짜리. 야, 35억짜리라. 여러분 지금 오랜만에 채팅창에다가 투표 한번 할까요? 우리 집은 35억이 넘는다. 우리 집은 평당 1억이다. 평당 1억. 네. 그러면 35평이면 35억이네. 그렇죠. 네. 내가 35억, 황교안보다는 부자다 하시는 분 1번 친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채팅창이 고요할 수가 없네. 그리고 지금 1번 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이나 이런 증명할 사진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강퇴시켜 버릴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아이고. 그 과정에 황교안이 이제 종로를 돌아다녀요. 선거운동 시작이 된 거죠. 예비 후보라는 것이 이제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 달라고.
근데 진짜 다른 걸 떠나서 그런 선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로에 공실이 많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가장 나쁜 놈이에요. 왜냐? 일단 종로는 상당 부분 구도심이어서 전체적인 흐름으로서도 이게 아주 깨끗하게 서로 정비가 되지 않는 한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그 흐름이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로만 공실이 많은 게 아니고 전통적인 그 사무실이나 상가 이런 쪽은 공실이 다 대부분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산업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한 몫을 했고요. 세 번째. 그 공실이 많은 건 박근혜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야 돼? 그냥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경제를 살림없이 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공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점핑하는 건 양심도 없는 새끼예요, 그거는.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종로의 상인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주말마다 열리는 그 태극기 집회 때문에 포기하고 장사 접고 나가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로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진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건물주들 민원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저 태극기 집회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경찰서에서 꼼짝도 안 하다가 실제로 세입자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건물주들이 경찰에 직접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고 있냐. 근데 지금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종로의 공실은 어떤 패턴을 타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갑자기 2019년 들어서 2020년 들어서 갑자기 공실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 동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건 또 일종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 가액 자체가 달라진다고, 은행에서의. 그럼 은행에서의 건물 가액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 자신들의 자산 구조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때문에 공실로 비워두고 있더라도 그냥 건물 가치 전체 총액 자체를 크게 유지시키는 게 자기들한테 유지하니까 맞아. 공실로 유지시키고 있는 건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 공급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임대료 낮추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이 황교안의 반응이거든요. 그 옆에서 이제 누가 대로변에는 상가 반 정도가 비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논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오버 액션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걸 오버액션 해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몰랐던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리액션들 있잖아.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 마치 그게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해야 하니 리액션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리액션 자체가 임대인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리액션이라서 사실은 황교안 정도 되면 건물주나 임대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 더 가깝잖아요. 뭘 새삼스럽게 와서 지금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임대료를 그렇다고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면서 공실률만 높아져도 이 사람들은 그닥 야스님 설명대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네. 근데 황교안이 모르는 게 있어. 종로를 출마하든 대선 출마하든 황교안이 모르는 게 있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뭐랄까,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보이고요. 느낌 자체가 그래. 객관적으로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봐도 그래. 자유한국당 부류에서도 황교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매력이 없어. 일단 첫 번째 그렇고,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리액션에도 가식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실수 투성이잖아.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라면 국물만 팔았던 적은 없었다고. 라면 국물을 얻어먹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뭐 종로 경제가 망했다는 식의 워딩은 이 세계 제일 나쁜 정치인이 딱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지금 2년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9개월 정도 됐겠다. 2년 9개월 정도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정권이 딱 바뀌었더니 경제가 나빠집니까? 사실상 이런 건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바라보면 공실도 많고 뭐 상가에 사람이 없고 그러면 경제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표상 높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돈을 계속 돈다는 소리잖아. 예.
그러니까 기존 패러다임으로 보면 경제가 나쁜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전 세계적인 불황 요건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정도로 바라보면 되는데 마치 지들은 경제를 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그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가열차게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촛불 집회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여의도역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가는 그 가운데 건물 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건물을 신축 공사를 올리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이제 기가 안 차잖아요. 지금 종로에 공실도 많고 이게 그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이제 사무용 건물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종로에 무슨 건물이 없나 사무실이 없나 왜 이런 건물이 올라가는 걸까? 혼잣말을 이렇게 뭐 끌끌 차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신축 건물 행위가 없으면 대출이 중단되고 대출이 중단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어야 하는 거야. 공실이 있든 없든. 그 건물이 공실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짓는 동안은 자금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금이라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규제는 지배하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 뭐 재산 증식용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대출 규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집이에요, 뭐예요? 마차님한테는 집일 수 있겠는데 강남 부자들한테는 그냥 자기 똘똘한 그러니까 이런 거라서 그게 많이 도운 거지. 집 지어가지고 막 집 임대하고 막 또는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이 사무실용 빌딩을 짓는 게 은행에 대출을 해주니까 그 관점이라고 보면 어쨌건 맞는데요. 자, 황교안 씨의 이 그 공감력 없음, 생뚱맞음, 이제 이런 게 선거운동 계속 될수록 계속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될 거예요.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들 하십시오. 당대표랍시고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너무 말실수를 많이 하니까 당대표에게 백브리핑 제한령 처음에는 금지시켰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만 하고 1분 이내로 해라 이게 당의 규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정치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은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만 더요. 라면 국물 아까 50원 에 먹었다고 하는 게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오뚜기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라면 스프만 대량으로 해가지고 분식집에 팔던 게 있었다. 웃기고 있네. 사리만 하는 건 봤어. 스프만 하는 건 처음 봐 진짜. 근데 웃기는 게 황교안이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랑 색소폰 연습을 했는데 출출할 때 어묵 하나 먹고 들어가면 든든했다. 이 말은 라면 국물을 말아 먹을 정도로 돈이 없었는데 색소폰 연습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오뎅 한 100만 개 살 돈으로 색소폰 하나 살걸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요. 라면 국물보다 오뎅 국물이 더 맛있지 않아요? 오뎅 먹으면요 국물 그냥 공짜로 주거든요. 이런 유치한 논쟁을 하게 만들어 이씨. 여기까지.